어저께 트럼프가 이제 EV를 타도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론 머스크랑 만나면서 많이 워딩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고, 눈여겨볼 게 자동차 할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랬거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 달 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 내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유럽 쪽에서 환경 규제, 그리고 앞서서 봤듯이 그 신차 판매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거 말고도 전기차 시장에서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그 기존의 예상치가, 그러니까 원래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2022년도 대비 그 2025년도가 원래 성장이 한 5배 정도로 봤었거든요, 애초에. 그 22년도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전기차 캐즘이 그 오면서 한 2배 정도, 2~3배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그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좀 약간 회복을 보고 그 26년부터 이제 좀 그 성장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일단 내년도를 봐도 어쨌든 배터리 수요, 배터리와 그 전기차 수요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느 전망과도 마찬가지고, 뭐 기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대당 탑재량이 올라간다는 게 더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SUV라든가 뭐 픽업 트럭이라든가 좀 큰 차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차들은 배터리 탑재 수량이 많고, 미국이 성장하기 때문에 대당 배터리 탑재 수량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유럽은 대략 소형차가 더 유용하지만은 북미는 아니라는 거죠. 네. 큰 차들이 유행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KB증권 자료에서도 어쨌든 배당 탑재 올해보다도 그 2030년도에 이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런 그 EV 수요는 또 쭉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부터 유럽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니까 내년도 그리고 25년부터 2029년까지 올해 대비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2030년에서 34년에 더 강화되죠. 네. 거의 절반으로 더 강화되고, 2035년에는 거의 제로. 일단 제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평균 연비 그 판매 비중이 올해 이제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을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지난해 16%에서 내년도 28%까지 증가가 필요한 거예요. 2배 가까이. 네, 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거의 90%, 80% 정도 올려야 되겠고, 네. 아니면 크레딧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요 목표치를 25년도까지 목표치를 그 미달한 경우에 특히 벤츠, 포드, 폭스바겐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거 돈을 다 물어내야 돼요. 그쵸. 응. 벌금 안 내려면 빨리 그쵸. 전기차 전환해야 그러니까 이제 되는 미국이 뭐 트럼프 상황이죠. 때문에 그 전기차 그게 그 상당히 좀 지연된다. 뭐 그게 둔화되는, 실제로 그 아이레법 보조금 안 준다고 했을 때 그 둔화되는 게 5%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럽은 심각하다니까요, 더. 여기는 그런 얄짤 없어요. 그리고 스탈렌티스는 이거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하는 거 반대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들 간다 그러면은 특히 전동화 준비가 안 돼. 네. 벤츠, 포드, 폭스바겐은 상당히 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이 좋았던 거는 2020년도 실적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 탄소 크레딧 판매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얘네들은 100% 전기차니까 크레딧을 파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런 환경 규제를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유럽은 당연히 이거를 안 하겠지만 미국도 이거를 뭐 EPA 규정이라든가 카페이저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게 테슬라한테 좋을까? 안 좋아요. 왜냐면 테슬라는 탄소 크레딧을 팔면 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IRA법 보조금을 안 줘서 자기네 이미 경쟁력이 있으니까 안 준다 그러면은 자기네께 판매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그 연비 규정 이런 거 완화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진다면 탄소 크레딧 팔이 훨씬 큰데 불통해서 이렇게 다른 모자란 건 사와야 되잖아요. 얘네들한테 사니까.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래서 그 유럽 오해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위한 그 유예라든가 완화를 위한 로비를 하고 있지만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벌금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독일이 이제 보조금이 부활을 하고, 영국은 이제 그 EV 맨데이터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독일이 보조금 안 줘서 전기차 그 독일 시장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보조금을 부활을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독일 쪽에서도 좀 그 데이터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그 전기차, 그 친환경차 GEV GEV 의무 판매 적용이 돼가지고
22년도 22%에서 이제 2030년대 80%, 2035년도는 100%까지 증가해야 되는 게 요게 이제 2030년도에 사실 100%였는데 조금 연기를 됐지만 요게 이제 강화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최근에 영국이 판매가 급전 유럽에서는 영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월별로 보면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자리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5년도만 자르면 이렇게 9종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25년부터 이제 유럽의 경쟁력 있는 저가 전기차 25,000유로 이하의 주로 저가 전기차들이 이제 되고 9종이 나온다는 거죠. 현대도 인스터 EV 이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아는 EV3, EV4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현대 인스터도 그 캐스퍼를 이제 모델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잘 팔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르노가 원래 전통적으로 강자였어요. 그 르노 조에 이런 것들 원래 잘 팔렸었는데 보고 스텔란티스도 이제 앞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 대중국 관세, 그 전기차 관세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전기차 판매 그 중국의 전기차 수출에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향해서 급감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월도 적용이 됐죠. 근데 이제 여전히 협상 중이지만은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후에 투자하는 것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오늘도 보면 구두상으로 공장 짓는 거 멈추고 투자하는 거 멈추라고 다르게 그 강제는 아니지만 일단 구두상으로 했거든요. 네. 공산당이 그렇게 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수도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대체로 해서 최근 S볼트라든가 동펑이라든가 그레트 웰 같은 경우는 유럽 투자 지금 철수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철수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지금 유럽 진출을 하는 거 중단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원래 어등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럼 직접 유럽에 진출하면 우리나라와 경쟁해서 우리가 안 좋다라는 쪽의 어등이 있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뭐 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게 쉽게 그러니까 유럽이 원하는 만큼의 그러니까 뭔가 내놓지 않은 이상은 이게 쉽게 딜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스볼트라든가 뭐 AGC 그런 이제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제대로 배터리가 생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공장이 제대로 그 수율이 안 올라와서 양산 단계에서 지금 EV 수요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계약들이 이제 뭐 삼성 SDI라든가 이제 그 뭐 LG 에너솔루션 이런 그 예를 들면 벤츠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뭐 엔솔을 손을 잡았지만은 이번에 포드가 상용차에서 이제 엔솔고 또 그 계약을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수혜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배터리 산업이 양산으로 가기가 되게 쉽지 않다. 근데 이미 한국은 자리 잡았고. 그렇죠. 공장이 좀 중국 있고. 거, 유럽 거 다 이제 한국으로 온다면. 그렇죠. 중국을 막아주고 이제 유럽에 자생적으로 하는 배터리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유럽 쪽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기차 캐즘의 어떤 빌미가 됐던 것들인데 맞아요. 유럽이 보조금을 다시 주고 그 연비 규제 하면서 규제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전기차들이 싸고 좋은 전기차 되고 나오면서 우리 경쟁 상대들을 막고 자체적으로 일을 잘 못하게 되면은 수혜가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또 트럼프 당선되면서 중국산 부품까지 또 다 규제한다니까 또 더 수혜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관세 때문에 이제 그 경쟁자들을 막아주면서 이제 상대 그런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내년도에 뭐 GM, 현대기아 그리고 스텔란티스, 도요타까지 이런 그 저가형 전기차들이 지금 또 되고 나옵니다. 요것만 해도 지금 8종이네요. 이게 나오고 GV가 그 GM 같은 경우에는 뭐 실버라드 EV라든가 특히 이코너스 EV가 지금 요게 얘네들 요게 좀 잘 팔려야 되는 차고 그리고 그 전에 볼트 EV가 이게 신형이거든요. 그 전에는 가장 많이 팔렸던 게 볼트 EV였는데 이게 화제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형으로 나오는데 요 모델이 사실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GM이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던 이유가 이걸 단종했기 때문이에요. 볼트 EV를 이제 새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좀 많이 팔릴 것 같고 일단 이코너스 EV 같은 상품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일단 배터리 가격이 이제 안정화가 됐죠. 리튬 가격이 워낙 바닥이고 양극재 가격도 그러다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내연기관차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만큼 배터리 가격이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ESS 시장에서도 3원기 배터리 써도 될 정도로 좀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은 리쇼링을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맞아요. 리쇼어링. 이거 또 중요하던데. 그죠. 특히 트럼프가 이제 EV를 타도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랑 만나면서 많이 워딩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고, 결국엔 자동차 산업을 되살기한다는 것이고, 특히 눈여겨 볼 게 자동차 할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랬거든요. 크다. 네. 네. 근데 이것도 전기차 비싸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신차 구매 시 미국인들은 연간 약 그 230만 원 이자를 납부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게 더 할부 이자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 면제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고 오토nom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괜찮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의 트럼프는 디커플링 전략이잖아요. 사실상 이게 완전히. 그러면 이제 지금 멕시코를 우회하는 것도 맞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100%로 상향을 한 상태인데 이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중국이 아직 본격적으로 EXS 빼고는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전기차가 미국에 진출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 원천적으로 경쟁자를 완전 차지해 주는 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더면 더웠지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IRA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폐지하는 어렵기 때문에 AMPC 문제는 그렇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감소라 이런 걸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주정부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주정부 보조금도 있고, 또 그런 보조금 못 받는 차량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뭐 멕시코도 우회하는 거 맞고, 그리고 이제 지금 포드라든가 그 GM 같은 경우 CATL과 어떤 기술 라이센싱 이런 것도 하겠다는 것들도 사실 이게 또 트럼프로 가면 다 막힐 가능성이 높고, 이거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들이 다 공화당이었어요. 네. 대부분 다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 CATL, 특히 CATL과 비아드 이런 데 찍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FAC 최종안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도 이 FAC 규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다 막힌다, 배터리 쪽은 다 막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K배터리도 LFP 앞으로는 하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대체가 될 거고, 또 이제 드디어 이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이게 테슬라 이제 사이버 트럭에 탑재가 본격될 건데, 아직은 테슬라가 본격 양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엔솔 걸 주로 쓰고 있고, 또 BMW도 아마 요거 SDI 거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벤츠도 이제 삼성 거, LG 거 46 시리즈 배터리 수주를 했죠. 그리고 GM도 일부 각형으로 할 것 같긴 해요. GM 같은 경우는 그 삼성 SDI 각형을 쓸 것 같긴 한데, 파우치랑 각형 두 가지 들어갈 것 같고, 테슬라가 이제 뭐 어쨌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더라도 파나소닉과 이제 LG 에너솔루션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받아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마 이게 아마 성장이 좀 크지 않을까. 46파이 배터리. 예, 46 시리즈. 46파이 표현은 삼성이 쓰는 표현이고, 시리즈. 4680은 그냥 테슬라. 근데 네네. 4680, 4695, 46120 그러니까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4680보다 높이가 좀 높아야지 에너지 밀도라든가 효율이 더 좋다고 지금 연구가 됐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46200도 있어요. 근데 그 높은 거를 다른 업체들은 좀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게 4695가 그래서 나온 거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 10월달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쪽도 보면은 한 10만 7천 대 해서 뭐 5.9% 좀 성장이 나왔는데, 요것만 볼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을 보게 되면은 기아가 확실히 빨라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가 좀 잘 팔리고, 하이브리드 이게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되게 잘 팔리거든요.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있지만은 BEV가 네, 그렇죠. 전기차가 지금 70% 하이브리드 잘 팔리는데 더 많이 팔리는 네. 전기차가. 여기 아마 그 K8 그게 좀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전기차는 이제 EV3이기 때문에 EV3가 워낙 좀 잘 팔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EV9이 잘 팔리죠. 네. EV9 성장이 커서, 그래서 기아가 이제 10월달에
전기차가 70% 성장 나왔고 GM이 69%, 닛산이 36%, 요 세 개가 잘했고요. 현대는 13%. 아직은 이제 하이브리드도 잘 팔리고 테슬라가 어떤 역성장을 멈췄어요. 3개월 연속. 테슬라의 역성장 때문에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이제 급감을 한 영향이 있었는데 GM은 살아났고 테슬라가 지금 어쨌든 여기 회복의 조짐 보이고 좀 못하는 애는 포드, 벤츠, 폭스바겐 이런 들도 못하죠.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가 자꾸 전기차 그 전동화를 자꾸 미루려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그 전고체 배터리 하다가 많이 시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엔솔과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고 아우디 리비안이 좀 계속 고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이 이런 마찬 혼다는 근데 그 여기도 얼템센즈 플랫폼에 나오는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혼다 차도 좀 잘 팔립니다. 여기 보면은 5,300대 팔았잖아요. 5,342대 팔았잖아요. 포드보다 닛산보다 더 많이 판 건데 그렇죠? 네. 기아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혼다도 잘 파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템센즈 플랫폼에서 그 요 보라색 차가 GM이랑 혼다를 같이 넣는가? 이 얼템셀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를 탑재한 게 혼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M이랑 혼다가 합친 게 요 위에 거고 요 노란색이 그 GM 거 얼템셀즈에서 GM 거 그죠? 그래서 11,956대 요 위에 게 GM이랑 혼다 합친 거. 아까 한 17,000대 되려나 그쵸? 네네네. 18,000대 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거는 이전 거 이건 전체고 그리고 이제 요건 GM 그 이전 볼트는 완전히 이제 거의 끝났죠. 그래서 이제 얼템셀즈 전기차가 어쨌든 GM의 성장을 이끌고 그건 혼다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요. ESS 쪽 얘기 간단히 하게 되면은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그 미국의 ESS 설치량이 20.7GWh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4년 동안 요 4년이죠. 요 4년 동안 원전 20기랑 맞먹는 규모로 설치량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누적으로 20.4GWh가 설치가 됐거든요. 근데 요 4년 동안 급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적이 또 잘 나왔잖아요. ESS. 저 25년도 이거 40기가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대략 내년에 그 2배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ESS 쪽도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콘콜 자료만 제가 간단히 갖고 왔고요. 그 엔솔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28년까지 전력망 중심으로 연평균이 20% 이상의 빠른 성장을 예상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미의 대규모 전력망 그 고객 수요를 맞춰서 공급 논의 중에 있고 또 이제 그 LFP ESS 셀은 이제 중국에서 현재 양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빌도 2% 계산해서 내년 미국 양산 계획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요 관련된 이제는 이제 그 셀만 파는 셀 단위만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으로 ESS 통합 솔루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탑재해가지고 시스템으로 그래서 부가가치를 또 높여서 판다는 것이고 현재와 니즈를 위해서 이제 그 25년부터 이제 미국 내에 그 양산 시작이 되는데 원래 26년도였다가 좀 빨라진 거고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제 기존 그러니까 전기차 기존 설비 그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시설에서 ESS용 생산해가지고 설비 전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삼성 SDI는 최근에 수주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ESS 쪽이 좋아지는 이유가 AI 산업 때문에 그래요. AI 산업 때문에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값싼 그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데 그럼 그걸 저장할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네. 또 이게 그러면서 ESS에 필요한 배터리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고 또 기술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장 용량이라든가 수명도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ESS 수요 증가가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로 이루어지면서 전기차 시장의 그 갭을 굉장히 빠르게 축소해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4년부터 이제 2030년까지 약 6배, 2024년 대비해서 2030년에는 약 6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전력용 ESS 수요도 올해 이제 41기가에서 이제 2030년에 90기가 와트시까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I가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SBB 삼성 배터리 박스 그 시스템 그 솔루션 만들어가지고 공급 중이고 지금 한 3대 메이저 회사랑 지금 어떤 장기 파트너십으로 수주를 25년 장기 수주 확보한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LG 엔솔, 삼성 SDI, SK용은 조금 부족해요. 아직은
ESS 쪽이 좀 다소 좀 순위 탑 10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아주 부족하고 파라소닉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특히 요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ESS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 준 게 향후 4년간 24에서 5년이냐 5년이구나. 24에서 25년, 28년, 24에서 28년 3월이니까 대략 1분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10% 성장 가이던스 제시를 했고 테슬라도 그 연간 BSS 판매량이 이제 100기가와트씩 넘어서 빠른 시일 내로 테라급으로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40기가와트시거든요. 운영 해퍼가 이게 내년 1분기 내로 추가로 더 20기가와트씩 더 추가하는 거죠. 50% 증가 나오네. 그 전에 실적 보면은 막 분기에 막 100% 이상 성장 나오고 막 연간으로 100에서 200% 성장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ES 시장은 그럴 것 계속.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3분 실적 안 좋았지만은 ESS 쪽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85% 증가 나왔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국내 배터리사들이 공통적으로 북미 쪽에서 그 ESS 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이게 이제 선행 잠재력이 워낙 크고 또 그 정책 수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하게 되면은 또 여기도 APC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ESS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까 그 ESS 같은 경우도 26년부터 관세를 중국산에서 관세를 매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산보다 국내 배터리가 원가 경쟁력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우리가 다 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LG 에너지솔루션이 ESS 시장 북미 시장에서 1등 하겠다고 맞아요. 그때 이번에 컨콜에서 그때 얘기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